생각을 보는 법. 3부작. 제2부. 생각의 함정. 우리는 왜 틀리는가? 프롤로그.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아는가?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A암에 걸릴 확률이 90%인 수술, B암에 걸릴 확률이 10%인 비수술적 치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번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A 생존율이 10%인 수술, B 생존율이 90%인 비수술적 치료. 수학적으로 두 쌍의 선택지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프레이밍에서 비수술을, 두 번째 프레이밍에서 수술을 선택합니다. 표현 방식이 결정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힘들에 의해 왜곡됩니다. 이것이 제2부의 주제입니다. 우리 뇌는 1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이로운 예측 기계입니다. 하지만 그 예측 시스템에는 체계적인 오류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오류들을 인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광대한 무의식이 있습니다. 생각을 보려면 먼저 생각의 맹점을 보아야 합니다. 제1장. 인지 편향의 과학뇌의 지름길과 함정. 1-1. 휴리스틱. 빠른 생각의 두 얼굴. 인간의 뇌는 하루에 약 35,000개의 결정을 내린다고 추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입을지, 커피를 마실지 차를 마실지, 이메일에 어떻게 답할지, 이 모든 결정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분석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뇌는 지름길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경험에서 도출된 간단한 규칙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지름길은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체계적인 오류, 즉 인지 편향을 만들어냅니다. 다니엘 카너먼은 이를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1은 빠르고 자동적이며 직관적입니다. 시스템 2는 느리고 의식적이며 분석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시스템 2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판단은 시스템 1이 합니다. 카너먼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의 사고 중 약 95%가 시스템 1, 즉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과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1-2. 확증 편향.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본다. 1960년 심리학자 피터 웨이스는 선택 과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4장의 카드를 보여줍니다. 각 카드는 한 면의 숫자, 다른 면의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규칙은 모음이 적힌 카드의 뒷면에는 짝수가 있다입니다. 이 규칙을 확인하려면 어떤 카드를 뒤집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모음화 네 짝수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2와 7홀수입니다. 4를 뒤집어 모음이 나와도 규칙이 확인될 뿐이지만 7을 뒤집어 모음이 나오면 규칙이 반증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증보다 확인을 찾습니다. 이것이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고 있는 것을 지지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찾고 기억하며 해석합니다.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이 이 편향을 어떻게 증폭시키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클릭하는 콘텐츠를 분석해 비슷한 내용을 더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존 믿음을 강화하는 정보의 거품, 즉 필터 버블 속에 갇히게 됩니다. 2019년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견해와 일치하는 뉴스를 일치하지 않는 뉴스보다 평균 36% 많이 공유합니다. 1-3. 가용성 휴리스틱. 떠오르기 쉬운 것이 중요하게 느껴진다. 질문. 영어에서 K로 시작하는 단어와 세 번째 글자가 K인 단어 중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대부분의 영어 사용자들은
K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 번째 글자가 K인 단어가 약 3배 더 많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K로 시작하는 단어는 쉽게 떠오르지만 킹, 노, 키, 세 번째 글자가 K인 단어는 생각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용성 휴리스틱 ABAILABILITY 휴리스틱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판단할 때 그것이 얼마나 쉽게 떠오르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왜 비행기 사고를 실제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느끼는지 설명해 줍니다. 비행기 사고는 뉴스에서 크게 다루어져 생생하게 기억되지만 자동차 사고는 훨씬 더 자주 일어나도 뉴스화가 잘 안 됩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비행기는 자동차보다 약 95배 안전합니다. 생생한 기억과 실제 빈도는 다릅니다. 뇌는 이 둘을 혼동합니다. 1-4 앵커링 효과 처음 본 숫자에 묶인다. 1974년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룰렛 바퀴를 이용한 실험을 했습니다. 룰렛을 돌려 임의의 숫자 실제로는 10 또는 65로 조작을 나오게 한 후 참가자들에게 UN 회원국 중 아프리카 국가의 비율을 추정하게 했습니다. 결과 10이 나온 그룹은 평균 25%로 추정했고 65가 나온 그룹은 평균 45%로 추정했습니다. 완전히 무관한 숫자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것이 앵커링 효과입니다. 협상에서 처음 제시하는 금액이 왜 중요한지, 할인 가격 앞에 원래 가격을 왜 표시하는지 이 메커니즘으로 설명됩니다. 1-5 손실 회피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2배 아프다. 카너먼과 트버스키의 전망 이론 프라스펙트. 시리은 2002년 카너먼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안겨주었습니다. 핵심 발견 중 하나는 손실 회피로스 어버전입니다. 실험 결과 사람들은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을 100만 원을 얻는 기쁨의 약 22.5배로 경험합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해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는지, 왜 주식이 떨어졌을 때 팔지 못하고 버티는지, 왜 무료라는 단어에 그토록 강하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손실의 고통은 이익의 기쁨보다 2배 강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손실에 대한 반응은 편도체와 전방 뇌섬엽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영역들은 혐오와 위험에 반응하는 구역입니다. 반면 이익에 대한 반응은 복측 선조체와 같은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손실과 이익은 문자 그대로 뇌의 다른 시스템이 처리합니다. 제2장 무의식의 과학 빙산 아래의 세계 2-1 프로이트를 넘어서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지크문트 프로이트의 이름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현대 신경과학이 발견한 무의식은 프로이트의 억압된 욕망과 트라우마로 가득 찬 어두운 지하실과는 다릅니다. 훨씬 더 광대하고 훨씬 더 정교하며 훨씬 더 우리의 일상에 깊이 관여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뇌가 처리하는 정보의 약 99%가 의식적 인식 아래에서 처리된다고 추정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의식적 자아는 거대한 무의식적 처리의 좁은 출구에 불과합니다.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 아닙니다. 의식은 빙산 꼭대기에서 빙산 전체를 본다고 믿는 관찰자입니다. 2-2 점화 효과 보이지 않는 준비. 실험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참가자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50m초 노인과 관련된 단어들은 주름, 천천히 플로리다을 화면에 노출합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서 나가도록 합니다. 이 참가자들은 단어를 보지 못한 집단보다 실제로 더 느리게 걸었습니다. 이것이 점화 효과 프라이밍 이펙트입니다.
의식하지 못한 자극이 이후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더 무서운 실험도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vs 아이스 커피를 들고 있도록 한 뒤 낯선 사람을 평가하게 했을 때 따뜻한 커피를 든 사람들이 낯선 사람을 더 따뜻하고 친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리적 온도가 사회적 온기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2008년 로렌스 윌리엄스와 존 바그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논쟁이 있지만 점화 효과 자체의 실제성은 광범위하게 지지받고 있습니다. 2-3 자동 처리와 의지의 착각. 1983년 신경과학자 벤저민 리벳은 뇌과학 역사에서 가장 논란 많은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언제든 원할 때 손목을 구부리되 그 의지가 생기는 순간의 시계를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결과 손목이 실제로 움직이기 약 200m초 전에 의식적 의지가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뇌에서는 그보다 약 350m초 이전에 이미 준비 전 이레디너스 포텐셜가 발생했습니다. 뇌가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 우리가 그 결정을 자신의 의지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리벳의 실험은 자유의지는 사후 서사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이후 연구들은 거부권 비토 파워의 가능성을 지지합니다. 무의식적 준비가 시작되더라도 의식적 자아가 이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란 시작하는 힘이 아닌 멈추는 힘일 수 있습니다. 2-4 암묵적 기억과 경험이 만드는 자동성. 기억에는 두 가지 큰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외연적 기억 익스플리선 메모리과 의식하지 않아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암묵적 기억 임플리선 메모리입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기억하시나요? 균형 잡는 법, 핸들 조작법, 발 힘 조절을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타면서 음악을 듣고 대화를 나눕니다. 자전거 타기는 암묵적 기억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언어, 사회적 규범, 문화적 편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경험을 통해 구축된 암묵적 학습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한다고 믿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과거 경험이 자동화된 반응입니다. 제3장 자아와 서사. 우리는 이야기로 생각한다. 3-1 이야기하는 동물. 인간은 이야기하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서사로 변환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나라는 캐릭터를 구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인코딩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신경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는 좌뇌를 해석가 인터프러터라고 불렀습니다. 뇌 손상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인데 좌방구는 관찰되는 모든 것에 대해 서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서사가 사실이 아닐 때도. 블리네스플린 -BRAIN 환자 실험에서 오른쪽 시야 자네가 처리에는 닭발 그림을, 왼쪽 시야 우네가 처리에는 설경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자에게 무엇이 보이는지 관련된 그림을 선택하게 하면 왼손 우네은 삽을 선택하고 오른손 자네은 닭을 선택했습니다. 왜 삽을 선택했냐고 물으면 자네는 즉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닭장을 청소하기 위해서요. 뇌의 좌방구는 이유를 모를 때도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자기 서사는 사실이 아닌 구성일 수 있습니다. 3-2 자아, 일관성의 욕구와 인지 부조화. 1957년 심리학자 리언 페스팅거는 인지 부조화 카그니티브 디서넌스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 믿음, 행동이 서로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때 심리적 불편함,
즉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흡연자를 생각해 보세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인지 일과 나는 흡연한다는 행동인지 이 충돌합니다. 이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스트레스가 더 해롭다. 내 할아버지는 90세까지 담배 피웠다. 언젠가 끊을 거다 같은 합리화가 등장합니다. 뇌 이미징 연구들은 인지 부조화를 경험할 때 전방 대상피질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영역은 갈등을 감지하는 경보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추구합니다. 뇌는 틀린 것을 인정하는 것을 위협으로 처리합니다. 3-3 사후 확신 편향과 기억의 재구성.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 우리는 종종 그럴 줄 알았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후 확신 편향 인드사이트 바이어스, 일명 나는 알고 있었다 효과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많은 사람들이 테러가 일어날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기억이 결과에 맞게 재구성된 것입니다. 기억은 녹화된 비디오가 아닙니다. 기억은 매번 불러낼 때마다 재구성됩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의 연구는 이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목격자들에게 자동차 사고 영상을 보여주고 차들이 얼마나 빨리 달렸나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충돌했을 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부딪혔을 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보다 속도를 훨씬 빠르게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충돌 그룹은 일주일 후 깨진 유리를 보았다고 거짓 기억하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기억은 사실의 저장고가 아니라 현재의 이해에 맞게 재편집되는 이야기입니다. 제4장 사회적 뇌 우리의 생각은 혼자가 아니다. 4-1 뇌는 사회적 기관이다. 인간의 뇌가 다른 영장류보다 불균형적으로 크게 진화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그중 사회적 뇌 가설 소셜 BRAIN 하이파서서스는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뇌 크기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사회적 정보 처리는 뇌에서 매우 많은 자원을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즉 마음. 이론실이 오브 마인드를 담당하는 신경회로들은 뇌에서 가장 복잡한 네트워크 중 하나입니다. 나오미 아이젠버거의 연구는 사회적 배제가 신체적 고통과 동일한 뇌 영역 전방 대상피질과 전방 뇌섬엽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은 은유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사회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은 뇌에서 같은 경로로 처리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연결을 생존만큼 필요로 합니다. 4-2 거울 신경세포와 공감의 신경과학 1990년대 초반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의 자코모 리촐라티 연구팀은 우연한 발견을 했습니다. 원숭이가 손으로 땅콩을 짚는 행동을 할 때 활성화되는 뉴런들이 다른 원숭이 또는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도 똑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거울 신경세포 미러 누란지의 발견이었습니다. 인간의 뇌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 뇌의 고통 처리 영역 일부가 활성화됩니다. 누군가가 웃으면 자신도 모르게 웃음 근육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공감의 신경 기반입니다. 하지만 거울 신경세포 이론이 과장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공감은 단순한 자동 미러링이 아니라 복잡한 인지적 추론과 감정 조절이 포함된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뇌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특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3-3 집단 사고와 동조의 힘 1951년 솔로몬 아시는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를 79명으로 구성된 그룹에 넣었는데 사실 진짜 참가자는 1명뿐이고 나머지는 실험 협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명백한 길이 비교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협조자들이 틀린 답을 말할 때 실제 참가자의 약 75%가 적어도 한 번은 틀린 답에 동조했습니다. 뇌 이미징을 이용한 후속 연구들은 동조 행동 시 2가지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집단과 다른 의견을 유지할 때는 편도체 위협 감지와 꼬리액 부정적 감정이 활성화됩니다. 즉, 집단과 다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은 뇌의 스트레스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사회적 맥락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혼자 생각할 때도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합니다. 제5장, 스트레스와 생각 압박 아래서 뇌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5-1 스트레스의 신경생물학. 호랑이와 마주쳤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상하부가 신호를 보내면 부신에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당이 올라가며 근육으로 혈액이 집중됩니다. 소화, 면역, 생식 기능은 억제됩니다. 당장 생존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투쟁 마이너스 도주 반응 파이트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플라이트 리스판스입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회사 마감 기한, 소셜 미디어 댓글, 재정적 걱정에도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뇌는 만성적으로 이 스트레스 반응이 활성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스탠퍼드 신경생물학자 로버트 세폴스키는 수십 년간 이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결론, 인간은 스트레스 반응을 단지 생각만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진짜 호랑이와 같은 스트레스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5-2 만성 스트레스가 생각에 미치는 영향.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마를 손상시킵니다. 기억과 공간 탐색의 핵심 영역인 해마는 코르티솔에 특히 취약한 코르티솔 수용체가 풍부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의 연구에서 해마 부피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발견됩니다. 이는 기억력 저하, 학습 능력 감소, 우울증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전전 두피질의 기능이 약해지고 편도체가 더 지배적이 됩니다. 즉,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논리적 분석보다 감정적 반응이 강해지고 창의적 사고보다 경직된 패턴 반응이 우세해집니다. 스트레스는 우리를 더 원시적인 뇌로 되돌립니다. 중요한 결정을 스트레스 상태에서 내리지 마세요. 5-3 스트레스의 재해석. 하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최신 연구는 더 복잡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켈리 맥고니걸의 연구와 엘리아 크럼의 연구는 스트레스에 대한 마음가짐 마인드셋이 결과를 크게 바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년간 3만 명의 미국인을 추적한 연구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스트레스는 해롭다고 믿는 사람들의 사망 위험이 43% 높았습니다. 하지만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스트레스는 도움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사망 위험은 높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제2부를 마치며 우리는 오늘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믿지만 확증 편향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듭니다. 가용성 휴리스틱이 빈번함을 왜곡하고 앵커링이 판단을 제한하며 손실 회피가 결정을 흔듭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무의식적 처리가 이미 많은 것을 결정해 놓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절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신의 인지 편향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편향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알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3부의 주제입니다. 생각의 작동 방식을 알았으니 이제 그 생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메타인지, 마음챙김,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인지 훈련법들로 우리는 뇌의 기본 설정을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제3부로 나아가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편향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가? 제2부 끝. 제3부 메타인지 생각을 보는 법.